요즘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 2잔에 케이크나 빵 하나 사면은 15,000원, 16,000원 정도 합니다. 이 유명한 카페 가면 더 비싸고 빵만 사면은 더 비싸요. 한 경제 유튜버가 빵값이 너무 비싸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짚어보겠다면서 소금빵 한 개에 990원, 케이크 하나에 19,000원 등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는 기획성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빵이냐 하면서 달려든 오픈런 행렬만큼이나 논란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치솟은 빵값, 빵플레이션의 얘기 한번 적나라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도한 경제 유튜버 슈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를 하는데 빵값이 맨날 비싸다 얘기했는데 내가 직접 만들면 빵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가격이었나? 빵을 가성비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싼 빵을 만들면 안 팔립니다. 비싼 빵을 만들면? 맛있고 싼 빵을 만들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맛있고 싼 빵. 그래서 그게 되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자, 빵값 얘기에 경제 전문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뭐 슈카 씨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360만 구독자를 가졌는데 싼 빵을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싸게 팔길래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빵 가격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쌉니다. 8번째로? 네. 그래서 이 슈카 월드가 이제 팝업 스토어 실험을 한번 해보고 네. 이게 잘 되면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얼마나 빵이 싸길래 대기 시간, 줄 오픈런 1시간 반, 3시간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말 날씨 안 좋았잖아요. 네. 꿉꿉하고 날씨 궂은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빵은 1,000원이 안 됩니다. 990원. 그리고 싸네요. 식빵은 2,000원이 안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고가라고 하는 케이크조차도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야, 프랜차이즈에 가서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보면 프랜차이즈마다 가격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소금빵의 가격은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고물가 속 합리적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 섰다라는 겁니다. 좀 싸게 파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소금빵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단 슈카가 만든 팝업 스토어에서의 가격은 990원. 그리고 이제 뭐 대전에 위치한 곳에서는 1,2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이 소금빵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뭐 또 하나 대규모 유통그룹에서 판매하는 빵은 2,700원. 그리고 개인 베이커리에서는 슈카가 990원에 파는 소금빵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싼 게 비지떡이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가격에 좋은 맛도 담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가게 이름이 ETF예요. 네. 아니 무슨 주식 관련된 상장지수 펀드인가라고 할 텐데 이게 익스프레스 트레이드 팜이에요. 팜은 농장. 네. 그러니까 농장에서 원료를 산지 직송했고요. 그리고 생산 공정을 단순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 과정의 거품을 뺐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저렴합니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주력으로 가격이 저렴한 게 비글, 소금빵, 바게트예요. 특징이 뭐냐? 굉장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버터, 치즈가 들어간 고급 재료는 조금은 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 5,000원 대형마트 반값 치킨. 아우, 난리였죠. 난리였잖아요. 네. 거기는 대기업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같은 이제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프랜차이즈 이 치킨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주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마찬가지로 빵값을 둘러싼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파는 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은 반발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 슈카가요, 처음에 이 기획을 하면서 뭐 유통 과정을 줄이든 마진을 줄이든 가성비 좋은 빵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지적하는 건 거기서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거요. 결국 뭐 팝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다 빼놓고 마치 사회 실험하듯이 빵값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소금빵 재료비 원가가 1,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990원에 절대 팔 수가 없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는데 허무한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인건비에다가 상가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밥 대신 빵이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빵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 빵 많이 드세요? 많이 먹죠. 가장 최근에 비싸게 드셨던 빵 가격 기억나시나요? 제가 애들 데리고 빵집에 갔는데 애들이 케이크 싸줘 이래서 봤는데 4만 얼마인 거예요. 4만 원 케이크가 넘어요. 4만 원이 넘어서요. 와. 얘들아 케이크는 생일에만 먹는 거야. 그래서 안 사줬던 제가 네. 지금 마음이 아픈데 네. 그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집어도 막 한 4만 원씩 돼요. 애들 먹이고 이러려면은. 네. 빵 진짜 비싸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달고 짭짤한 빵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케이크 가격이 4만 원이 넘는다? 저도 약간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은데 일시적인 팝업 스토어긴 한데 빵값 논쟁에 불을 붙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짚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빵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비교한 사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네. 원료에 대한 자급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 원료인 밀에 대해서는 자급률이 1%예요. 1%? 네, 그러니까 다 수입해 와야 돼요. 네. 그리고 버터류나 이런 것들도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카 씨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 부분을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세 가지 축이 있거든요. 원재료에 대한 자립도가 낮고 그리고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제조업은 인건비 비중이 한 8% 남짓인데 빵은 한 2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빵값에 바로 반영돼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가 대기업이 거의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올립니다라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따라가기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은 것도 의미는 있으나 저게 지금 팝업 스토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구조적인 부분을 다 담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닌데 교란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뭐 많이 폭리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반발들이 팽팽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경제 유튜버 슈카 씨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다. 싼 빵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논쟁과 별개로 빵값이 정상인가?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빵값이 상당히 비싼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 닫는 빵집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뭐가 어떻게 꼬인 건가요? 하루에 평균 10곳의 빵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하루 10곳이요? 평균. 네. 지난해만 3,591곳이 빵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문제예요. 실제로 앞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가 원재료 대부분 밀가루, 백설탕,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어요. 고정 비용이 너무 많다.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임대비도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빵집의 영업이익률이 6%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6원 정도 남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치킨집이 치킨집 보통 한 9.5, 10% 정도 됩니다. 커피 전문점보다도 낮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다라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서 복잡한 유통시장 그리고 시장 구조 개혁 없이는 빵값 안정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맛있는 빵들이 쭉 나오면서 국민들 입맛이 좀 상향 평준화된 것 이것도 무시는 못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뭐 어디 버터냐 유기농 우유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 빵값 가격 인상을 촉발시키는 이 기제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그리고 좀 더 소비자들의 입맛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또 고급 원재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빵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또 현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빵을 많이 먹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정말 많은 빵집들이 있고요. 또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카페형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가서 SNS용 사진 찍기 위해서도 네. 많이 가시거든요. 이렇게 빵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유튜버 슈카 씨의 이 기획 자체는 빵값에 대해서 과연 빵값 이대로 괜찮은가의 논쟁 자체는 시작점은 된 것 같습니다.